프로젝트 성공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이석주 교수의 성공하는 PMO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테마라는 거를 설명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꼭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로젝트나 프로젝트 관련된 좀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꼭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째는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의 결과물은 같을까 다를까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 가보면 프로젝트 관리를 한다고 또는 사업 관리를 하는 팀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사업관리팀은 사업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정리를 해드리면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온 제품이거나 서비스거나 IT 같은 경우엔 시스템이거나 그 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돼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아마 산출물들이 그러한 내용이 주로 이룰 것 같고 프로젝트 관리의 결과물은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제 시간에 또 원하는 품질을 가지고 또 원하는 예산에 맞춰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그 결과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세계에서 프로젝트가 제일 많이 성공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건데 반대로 그 성공의 의미하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학술이나 이런 전문가들 속에서 정의된 성공은 그 내용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평가 결과는 성공이거나 도전이거나 실패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기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기준이 있는데 그러한 기준을 다 만족을 하면 우리는 그때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평가하는 거고 기준은 다 만족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프로젝트가 종료가 돼서 어느 정도 우리가 효과를 맛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패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에서 또는 프로젝트에서 실패라고 정의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거나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못한 그러한 프로젝트를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실패의 경우에 대부분 프로젝트는 법정에서 소송으로 종료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왕왕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가 앞서서 프로젝트에 대한 수행의 평가 결과를 성공, 도전, 실패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는 정말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100%라고 감히 얘기하는 그런 나라인데 실제 평가 결과는 어떠냐 하면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25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럼 그게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면 성공에 대한 정의에 있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 성공에 대한 정의를 2000년도 이전에는 납기만 지키면 성공이라고 사실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요즘엔 성공에 대한 거를 납기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품질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성공의 그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과 평가 기준에 의해서 보면 성공률은 25에서 30% 정도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전은 한 5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패가 한 17, 8%가 실패 정도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 테마 1에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가 국가 표준화로 지정되었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지정되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13년에 KSA ISO 21500으로 지금 공표가 돼서 2014년부터 국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느냐? 법적 판단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사원의 어떤 평가 기준에 이러한 부분이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PMBOK으로 되어 있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날리지라고 그래서 1990년대에 PMBOK이 만들어졌고요. 또 국제 글로벌한 표준은 ISO 21500으로 2012년에 공표가 되고 한국은 1년 뒤에 KSA ISO 21500으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가 국가 표준화로 지정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8번째로 빨리 지정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예, 5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프로젝트 수행 관련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이해관계자는 이라는 사실 그 이해관계자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긴 있었지만 요즘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서 이해관계자 관리라고 할 정도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상이 복잡해졌고 또 융합 프로젝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옛날보다 3배 내지 4배 정도 많은 숫자로 이해관계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어려운 일을 종종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관계자에 대한 그런 정의도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떤 이해관계자가 우리한테 있고 어떤 이해관계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이제 이해관계자는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취약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갑질이라는 그러한 쪽에 대한 부분도 사실 나올 수 있는 게 아마 이런 이해관계자라는 그런 말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프로젝트를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이 변경이나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이해관계자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발주자, 발주사, 수행자, 수행자 같은 경우는 PM도 있을 거고 PL도 있을 거고 팀장도 있을 거고 팀원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행사가 데리고 오고 있는 협력회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IT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회사라든가 또 ISP, BPR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도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ERP 회사도 들어오는 거고 다 그러한 회사들이 중요한 이해관계자에 속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감독기관, 그 다음에 PMO,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둘 수 있는 게 이제 사용자, 이러한 분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고, 그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이해관계자는 저 옆에 이제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 놓은 건데요. 뭐 회사의 사장님, 뭐 부서장님, 그 다음에 뭐 주주, 그 다음에 관련 부처나 연관되어 있는 부처나 기관, 상급 부서 이런 경우를 또 우리가 좀 이해관계자가 되긴 되지만 좀 영향력이 적은 이해관계자라고 해서 중요한 이해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히 이해관계자 관리를 하도록 프로젝트 관리에서 절차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할 때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